기생에게 붙어 사는 사내, 기둥서방.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이세린이라는 자가 기생에게 푹 빠져 수시로 드나들며 재물을 탕진하다가 어느 날 돈이 없어서 그냥 도망쳤습니다. 그 직후 기생서방이 뒤쫓아가서 이세린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귀라도 주고 가소. 그러면서 지니고 있던 칼로 이세린의 한쪽 귀를 잘랐습니다. 이세린은 터덜터덜 걸어가던 중 역시 같은 연유로 한쪽 눈이 먼 김인복을 만났습니다. 이세린이 김인복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쪽 귀가 없고 자네는 한쪽 눈이 멀었으니 우리 중에 누가 나은가? 김인복이 망설임 없이 자네가 낫다고 답하자 이세린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리 생각하는가? 자네는 가린 게 없으니 뒤에서 하는 말도 남보다 빠르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옳구먼. 기생을 탐하다가 각각 눈과 귀가 잘린 두 사람은 노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6세기에 활동했던 문신 이재신이 남긴 청강세어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기생서방입니다. 한자로는 기부, 후에 기둥서방으로 불린 사내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왜 기둥서방으로 불렸을까요? 기생은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기에 적당한 사내를 만나면 사실상의 서방으로 삼았습니다. 조선 초기의 일입니다. 수양대군은 조숙하여 불과 14살 나이에 기생집을 출입했습니다. 그날도 수양대군은 기생과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단잠에 빠져 있을 때 기생 서방이 예고 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생이 급히 수양대군을 깨우자 깜짝 놀란 그는 뒷벽을 발로 차고 기생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에 기생 서방이 추격했습니다. 거기 섰거라. 수양대군이 담을 넘고 높은 성벽까지 뛰어넘어 도망치는데도 기생 서방은 계속해서 따라붙었습니다. 10여리를 달아나던 수양대군은 숨을 곳을 찾다가 고목 왕보들의 썩은 구멍 속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종적을 찾지 못한 사내는 욕을 퍼부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유자를 내도 시원찮을 놈 같으니라고. 그래도 수양대군이 감히 바로 나오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얼마 뒤 근처 인가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 작은 다리가에 오줌을 누고 나서 별자리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미성이 28수에 24째 별자리인 유수를 거쳤으니 임금이 버들에 의지한 상이구나. 매우 이상한 일이로다. 수양대군이 다음 날 알아보니 그 사람은 관상감에 근무하는 관리였습니다. 훗날 임금이 된 세조는 예전 일을 기억해 관상감 관리를 찾았으나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세조는 대신 자손에게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조선 중기 문신 차천로가 남긴 오산 설림초고에 기록된 내용이며 여기서도 조선 초기에 이미 기생서방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무렵 기생서방은 기생의 실질적 남편으로 여겨졌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생서방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부라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세종 12년 5월 21일 전라도 감사가 아랫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노흥준과 김전 등은 모두 기부로서 악한 일을 서로 도왔어. 먼저 목사가 기생을 간통했다고 고발했으니 이는 고을 풍속을 더럽히면서 난을 선동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제구대왕 성종 6년 4월 23일에도 기부에 대한 문제가 기록됐으며 동부승지 현석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신보안이 광주 목사가 되어 고을 기생을 간통했다가 그 기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기부는 기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도록 단속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또까지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연산군 시절에 기부의 기세가 확 꺾였습니다. 연산군은 집권 10년 차인 1504년 5월 6일 예조에서 기생들 지아비를 적은 기부안을 바치자 엄중히 명했습니다. 기생으로서 부지런히 나오지 않고 지아비가 숨기고 내보내지 않거나 꼭 이런 일로 원망을 자아내고 말을 만들어 외방에 전파하는 자가 있으면 통렬히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이를 널리 알려 경계할 줄 알게 하라. 연산군은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내전 잔치 때 비파를 치지 않으려 한 기생 적선아에게 장 100을 때리고 변방 작은 고을에 관비로 삼으라 했고 아울러 그 지아비 3고를 관노에 소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공연회에 기생을 내보내지 않은 이수원 외 3사람을 차명으로 다스렸습니다. 연산군은 한편으로 호화첨 향사라는 벼슬까지 두며 각지에서 미색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꽃을 보호하고 향기를 더하라. 연산군은 이렇게 선발된 기생의 뒤를 보아주는 사내를 기둥서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기둥서방은 기생의 보호자이자 관리자였던 셈입니다. 기생들은 궁중연회에 참석하는 한편 기둥서방의 보호, 감독 아래 외방 손님을 맞아들이기도 했는데 기둥서방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서열이 있고 지체와 계급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대전별감은 으뜸인 약방기생을 차지했고 형조설이나 포도부장은 상방기생을 맡았으며 금분아장이나 정원사령은 가장 낮은 해민서기생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대체로 호라비들이 기둥서방이었고 이들은 다른 기생방 출입을 삼갔습니다. 또 기생 이름에는 반드시 누구의 만홍처럼 기둥서방 이름이 따라다니는 게 관례였습니다. 고종 때 흥선대원군은 기둥서방 자격을 별감 군관 총직이 무사의 4계층으로 한정했고 승종원 사령이나 의금 분하장은 기생보다 경낮은 창녀의 기둥서방이 되는 것만 허락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치며 기둥서방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으로 인식됐고 점차 평범한 사내들이 기생과 눈이 맞아 기둥서방이 되면서 여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방 안에서 놀고 먹는 남자를 가리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둥서방은 늘 방에 있으므로 기둥은 건축물 기둥 같은 든든한 존재이자 할 일 없이 우뚝 선 존재라는 2가지 뜻을 겸한 말이었고 서방은 남편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 마렵 신재효가 정리한 병강세가에도 음탕한 옥묘가 상대한 사내들 호칭에 기둥서방이 등장합니다. 기둥서방, 간부, 애부, 입 한 번 맞춘 놈, 가슴 한 번 쥔 놈, 눈 흘레한 놈, 손 만져본 놈. 구한말 기둥서방은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며 일하지 않는 남성을 비꼬는 말로 홍용됐습니다. 이런 정서는 일제강점기 작가 이상이 1936년 발표한 소설 날개와 봉별기에 반영됐으니 날개에서 주인공은 매춘부 아내에게 기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둥서방입니다. 근대 들어 기둥서방은 몸 파는 여자를 보살펴주는 대가로 얻어먹고 지내는 남자를 가리켰고 지금은 사라진 옛말이 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